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밝힌 대로 하게 되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국 동포들의 비중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영호는 특정 국가 출신들의 몰표 투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영호가 알려주네요. 태영호는 아마 중국 동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표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동포분들을 비하하는 말 있죠. 우리 동포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에 일베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베를 보고 보수 커뮤니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자체도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21대 총선이 있었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패했죠.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지역, 서울 광진을이죠. 거기에 조선족이 많아서 자기가 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일베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국민의힘 홍정기 부대변인이 논평에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는 국민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도 특정 집단 국민에 대한 혐오라고 일베를 두드렸습니다. 일베는 지난 기간에 세월호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교했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극한 단식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체 장사 그만하라, 이런 패륜적 모욕도 저지른 집단입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홍어에 비유하기도 했었고, 호남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어린이를 오뎅탕 맛집, 또 새끼 홍어, 이런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 유실 사건을 미숫가리로 빗대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가 사이버 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과 그리고 또 친인척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 인증글들을 올리고 희닥거리는 집단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다. 이건 방송 장악에 이어서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베의 이런 패륜 행위라는 것은 거의 10년이나 지속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베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일베하고 국민의힘은 가히 지향점이 같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베는 중국 동포분들을 혐오하는 집단이면 틀림없는 거고, 또 이러한 일베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은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국 동포들도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차려진 표로 지지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중화민족의 한 부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친구들도 자신이 군사복무 경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군에서 복무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분들이 나는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의 한 부분이다, 나는 중국 공산당원이다, 나는 중국인민해방군에서 복무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비난받는 거죠. 남한에 온 탈북민들 중에는 인민군에서 복무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은 자기 군사복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자신이 청춘시절을 바친 군사복무 10년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히 모자란 행동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전체를 쓰레기로 매도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지난 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 상잔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동포분들은 우리 민족이 한 구성원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남한에 와서 사업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그 부모님들 중에는 지난 전쟁 때 중국인민 지원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남한 분들이 부모님들 중에도 지난 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지난 전쟁 때는 적이었지만 자녀들 시대에 와서는 서로를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은 우리 세대가 치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흘린 우리 조선혁명가들의 업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최원근 상임위원장은 1926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황포국문학교 교원으로 있던 1927년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속해 있던 저원나이, 예제닝 등이 조직한 강주 폭동에 참가합니다. 강주 폭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조선인 혁명가들을 이끌고 저원나이, 예제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폭동 지도부의 철수를 보상합니다. 대부분의 조선인 혁명가들이 거기서 돌아갔죠. 후에는 만주로 들어가서 학교들을 세우고 중조 두나라 인민들을 의식화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중국 동북 삼성은 강건, 박락건, 최강 등 조선족 혁명가들이 이끄는 무장부대들이 주동이 돼서 장개석 국민당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제가 패망하게 되니까 원동이 훈련기지에 있던 항일발치산들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길, 용정, 왕청, 훈춘, 화룡 이런 등지에서 보안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명월구, 도문, 조양천 이런 데는 보안대대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9월에는 강건을 사령군으로 하는 길동군 분구사령부를 조직하고, 이때 길동군 분구사령부에 소속된 조선 청년들은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는 목단강 지구에도 조선인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단강군 분구사령부가 조직되고, 남만이 반석, 연통산, 휘남 일대에서도 조선인 대대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남만의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이 평안북도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들여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만에도 사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길림, 할빈, 통하 이런 지역들에도 조선인 부대들이 조직돼 가지고 장개석 국민당군과 싸우게 되죠. 이렇게 45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기간에만 해도 25만 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무장부대들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동북야전군의 핵심은 조선 사람으로 구성된 동북민주용군 28사, 29사, 34와 동북군구 직속 3개의 독립사였습니다. 이 부대들은 동북야전군이 핵심 골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북해방전쟁에서 주되는 역할을 했고, 동북전역을 해방한 다음에는 중국이 최남단, 해남도까지 해방하는 데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의 청년혁명가들은 중국의 동북지방으로부터 최남단인 해남도까지의 3만여리 장정의 길에 자기 피를 아낌없이 쏟습니다. 해남도 해방전투 때에는 참대로 조립한 배에 대포를 올리고 장개석 국민당군이 군함하고 맞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국共내전 당시에는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군은 맞서 있는 부대, 앞에 있는 부대가 조선족 부대라고 하게 되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1945년 말에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그 단동지구에 중국인민해방군 부대들이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1월 말에 김일성 주석이 단동에 있던 연영군구 사령부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작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북민주연군 부대들을 신의주로 출소시켜가지고 초산, 중강을 거쳐서 장백지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도 열차로 수송해주고요.
그때 중국인민 해방군 지휘관 가족들이 탄 열차를 장개석 국민당군에 탈취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김승수석이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 박락근 연대장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중국 동지들이 가족들이 탄 열차를 무조건 찾아오라 그랬죠. 그래서 박락근이 기병대를 이끌고 낮과 밤을 이어서 달려갑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해서 평양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때 중국인민 해방군은 총과 탄약 그리고 의약품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이 엄청나게 모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일성 주석은 해방된 조국에서 군대를 건설해야 하지만 고난에 처한 중국 동지들부터 구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일제로부터 노획했던 10여만 정의 무기와 탄약, 의약품, 신발 등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군복천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山东지방에도 중국인민 해방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山东지방에 있던 중국인민 해방군 부대들을 배로 남포항으로 수송해가지고 열차를 태워서 북만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기에 벌써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인 부대들과 또 전화통신선을 다 연결했고요. 평양에서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 부대들을. 전화로 지휘를 하는 거죠. 1947년도에 동북민주연금 부대들이 공급한 후방물자량은 21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는 30만 900여 톤에 달했습니다. 갓 해방된 국가에서 이만한 양의 군수물자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준에 의해서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진행한 신중국 건국에 공헌한 영웅모범인물 100명의 우리 조선인 혁명가들이 뽑혔습니다. 그중 안순복, 이봉선 이런 열사들을 포함한 반려투강이 제1위였고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를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도 속해 있었습니다. 56개 민족 중에서 신중국 건설에 이바지한 100명 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3명씩이나 포함됐던 겁니다. 안순복 열사는 희생될 당시에 피복창 책임자였습니다. 8명의 여전사들 중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악가 정율성은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를 작곡한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혁명의 승리에는 수많은 유명 무명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모주석도 오송홍기에는 조선 혁명가들의 피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리고 중국에 살고 계시거나 또 남한에 와서 살고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조선족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족이라는 용어도 그렇긴 한데 중국에서도 조선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선족 분들에 대한 예의 표시로 중국 동포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용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외에 사시는 내 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냐, 또 중국 동포라고 부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진보라고 부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 동포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을 본 적도 있기는 합니다. 한민족, 한핏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사는 그 저희 막내 동생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동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시는 우리 친척들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친척인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시고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호는 전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올 때 북한에서 모셔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스스로 항일 독립투쟁의 중심으로 나선 김일성은 홍 장군 유해 봉환에 부담을 느꼈지만 10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유해 봉환을 추진하자 갑자기 고향인 평양에 안치해야 한다고 북한에 주장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웃기는 주장들만 하더라고요. 태용호 주장이 맞다게 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장군이 항일 운동만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그 유해들 그리고 또 독립군 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독립운동가 분들이 묘소를 애국 열사령에 안치했었습니다. 조선혁명군 사령으로 유명하시죠. 양세봉 선생이요. 중국 환인인에 그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북에서 1961년도에 모셔다가 애국 열사령에 안치했습니다. 남북 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이 평양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 평양에 가셨던 김구 선생이 만경대 혁명학원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양세봉 선생의 아들을 만나보시게 되죠. 예? 그리고 감탄합니다.
그 일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해방된 후에 북한의 당 및 정권기관들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노동자구의 정리부 사령이었던 오동진 사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수가 오동진 사령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집도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 오동진 사령의 동상도 있는 겁니다. 제가 군사복무를 할 때 그 오동진 사령의 외손녀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철도청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걸 배워줍니다. 심지어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에서도 독립군이 하는 일 운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태호는 자기가 북한 유교관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언론조차도 태호의 글만 실어주다 나니까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인지도를 올릴 거고요. 하여튼 태호 덕분에 중국 동포분들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분들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일베와 동고동락하는 국민의힘을 찍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신중국 건설에 목숨 바친 열사들에 비하면 투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을 들고 목숨을 바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표장까지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 동포분들을 없이 보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내년도 지방선거 때면 제가 또 이런 방송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진보 진영의 압승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